다시 피는 꽃. 새벽의 서리꽃. 70세의 석훈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갈하게 빗어 넘긴 흰머리, 빳빳하게 다려진 와이셔츠. 오늘은 새로운 인생을 약속한 그녀와 살림을 합치는 날입니다.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던 적막한 집. 그는 이제 그 고독의 방에서 탈출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것처럼 살겠구나. 창문에 서린 서리꽃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그는 그것이 봄의 전령사라고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녹아내려 차가운 눈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시린 가슴에 불어온 훈풍. 평생을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아내와 사별한 지 5년. 넓은 거실에 홀로 앉아 TV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밥을 물에 말아 먹던 김석훈 씨 70세. 자식들은 제 살길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습니다. 지독한 고독 속에서 그가 바란 건 대단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저 잠들기 전 오늘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줄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그때 동창회에서 만난 정희 씨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황혼의 도화지 장밋빛 꿈. 우리 남은 인생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정희 씨의 제안에 석훈 씨는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만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파트를 합치고 평생 모은 퇴직금 일부를 그녀의 빚을 갚아주는 데 썼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새로운 가정을 지키는 가장의 도리라 믿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아침. 혼인신고를 마친 지 불과 석 달. 따뜻했던 정희 씨의 말투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상은 부실해졌고 그녀는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석훈 씨가 조심스레 이유를 묻자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당신 수발 들려고 결혼한 줄 알아? 석훈 씨는 당혹감에 말을 잃었습니다. 침묵의 감옥.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석훈 씨의 과거를 비난하고 자식들과의 연락을 교묘히 차단했습니다. 경제권을 손에 쥔 그녀는 석훈 씨에게 용돈 몇 푼을 던져주며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품이 그리워 선택한 재혼이었으나 그는 이제 자기 집에서 유령처럼 떠돌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불꽃 폭언과 무관심. 어느 날 몸살이나 끙끙 앓는 석훈 씨를 두고 그녀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식어버린 죽 한 그릇을 마주하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지옥이라는 것을요. 사람의 품이 그리워 사자굴에 들어왔구나. 자책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진실. 우연히 정희 씨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된 석훈 씨. 그녀에게는 이미 따로 돌보는 자식과 남자가 있었고 석훈 씨의 재산만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그는 심장 부근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서기를 위한 결단. 70년 인생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다. 응급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른 나뭇가지를 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남몰래 변호사를 찾았고 흩어진 재산의 흔적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폭언을 녹음하고 부당한 대우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제8막 마지막 전쟁 그리고 이별. 그녀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석훈 씨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원한 건 내 품이 아니라 내 지갑이었지. 하지만 내 남은 인생까지 당신에게 줄 순 없어. 긴 법정 싸움 끝에 그는 비록 재산의 절반은 잃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고독하지만 존엄한 저녁. 다시 혼자가 된 작은 원룸. 화려한 아파트는 사라졌지만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해 정성껏 밥을 짓고 낡은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타인의 온기에 기댔던 마음을 거두고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피는 꽃 내 안의 봄. 어느 봄날 석훈 씨는 복지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글로 옮기며 그는 비로소 치유를 경험합니다. 누군가의 품이 그리울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였다. 이제 나는 내 스스로를 안아주기로 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 대신 담담하고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70세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야 진정으로 나 자신과 재혼한 시간입니다. 선생님께 드리는 위로. 지금 겪고 계신 지옥은 결코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선한 마음이 잠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지옥에서 걸어 나올 용기를 내시길 응원합니다. 혹시 지금 가장 힘드신 부분이 법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는 외로움인가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고품격 시니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장면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안아주었다면 함께 해주세요. 고정 댓글 70세에 다시 홀로 써기를 시작한 석훈 씨를 위해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대고 싶었던 어깨.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남편 수발로 보낸 영자 씨 70세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은 집은 너무나 넓고 적막했습니다. 저녁마다 들려오는 윗집의 웃음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지요. 나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으며 살고 싶다. 그 소박한 소망이 그녀를 재혼이라는 문턱으로 이끌었습니다. 설렘으로 다가온 노신사. 그는 점잖고 다정했습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여유롭게 사는 듯 보였던 그 남자는 영자 씨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지요. 이제 내 곁에서 공주처럼 사세요. 그 달콤한 말에 영자 씨의 마음은 70평생 처음으로 소녀처럼 설레었습니다. 지옥의 문턱 가사 도우미가 된 아내. 살림을 합친 지 한 달도 안 되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영자 씨를 아내가 아닌 무보수 식모로 여겼습니다. 삼시세끼 정해진 시간에 첩첩반상을 요구했고 집안일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따뜻한 품은커녕 영자 씨는 매일 그의 눈치를 보며 부엌대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돈 앞에 무너진 인간의 도리. 알고 보니 그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영자 씨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작은 아파트 전세 자금까지 탐을 냈습니다.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라며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고 돈을 내놓지 않자 생활비를 끊어버리며 경제적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고립된 섬 끊어진 자식들과의 인연. 그는 영자 씨가 자식들과 통화하는 것조차 감시했습니다. 자식들 다 소용없다. 나만 믿어라며 세뇌시켰고 결국 자식들과의 관계도 서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세상에 아무도 없는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폭언의 칼날. 술만 마시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의 지난 세월을 비하하고 외모를 비하하며 인격적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나 아니면 너 같은 노인을 누가 거둬주냐는 말은 영자 씨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폭언의 칼날. 술만 마시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의 지난 세월을 비하하고 외모를 비하하며 인격적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나 아니면 너 같은 노인을 누가 거둬주냐는 말은 영자 씨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몸의 병보다 깊은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로 인해 영자 씨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비를 아깝다며 치료를 미뤘고 오히려 아픈 영자 씨에게 밥을 차려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깊은 마음의 죽음보다 깊은 절망 속에서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꿨던 여생인가? 빗속의 탈출 나를 구하는 발걸음. 어느 비오는 밤 그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영자 씨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고 나오지 못한 채 빗속을 걷던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누구의 품이 아니라 내 발로 서야 살 수 있구나.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는 법. 자식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안아주며 함께 싸우자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그녀는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시 찾은 작은 평화. 그녀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비록 예전만큼의 재산은 없지만 작은 원룸에서 직접 끓인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그녀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잠을 자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웃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70세에 비로소 나를 사랑하다. 이제 영자 씨는 복지관에서 꽃꽂이를 배웁니다. 꺾인 꽃 같았던 자신의 인생도 정성껏 다듬으면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품은 남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안아줄 때 가장 따뜻한 법이다. 그녀의 입가에 핀 미소는 그 어떤 꽃보다 고귀합니다. 영자 씨는 이제 압니다. 외로움은 누군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할 때 비로소 견딜 만한 친구가 된다는 것을요.
지옥 같던 시간은 지나갔고 그녀의 앞길에는 이제 오롯이 그녀만의 빛나는 노을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영자 씨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되었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한 모든 분들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홀로여도 눈부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영자 씨와 함께 걷고 싶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노을도 찬란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오늘의 위로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로 화답해주세요.